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문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어라고 하는 소리는 하나지만 문자는 넷입니다. 뭐가 있냐면 한자하고 그 다음에 가타카나, 히라가나, 그 다음에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뭐냐면 컴퓨터를 입력을 할 때 바로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걸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영어 그 로마자를 친 다음에 그걸 변환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입력을 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소리는 하나지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소리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하고 소리가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거의 99.9%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인 거고요. 문자하고 소리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어의 소리를 꼭 알파벳으로만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F 발음이나 아니면 V 발음, 이렇게 없는 발음을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절대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의 소리를 한자가 표기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타카나, 히라가나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영어의 알파벳이 일본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다 표기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몇 사람의 그 말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문자와 소리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소리의 관계는 결국은 뭐냐면 그 소리를 배우기 쉽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는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한자에서 일본 문자의 그 가타카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자를 가지고 이제 배웠다는 거죠. 한자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변합니다. 변해요. 모양이 조금씩 변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문자라고 하는 거는 그 소리를 배우기 편하면 되는 겁니다. 꼭 어느 하나가 딱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 문자는 시대에 따라서 편하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는 한어병협이라는 게 전혀 없었죠. 중국어예요. 그냥 오로지 한자 100%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한자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한어병음을 집어넣어서 그 한자를 배우기 편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영어가 중국어 소리를 표현하게 된 건 아니죠. 된 건 아닙니다. 그거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절대요. 그러니까 문자는 그 소리를,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 중국어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어를 그 한자를 배우기 편하도록 그 히라가나나 가타카나가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영어를 배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데요. 그런 생각은 다 버리셔도 됩니다. 한글로도 충분히 영어와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노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가사를 적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글로 적어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지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소리를 그 글자를 보면 소리가 기억이 나서 우리가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영어의 경우에도 영어의 그 발음을 한글 썼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한글처럼 읽겠죠. 하지만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 그걸 영어처럼 읽게 된다고 합니다. 노래 배울 때 딱 그렇잖아요. 한글로 적었을 때는 처음에 가사를, 그 노래를 못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냥 한글처럼 읽겠죠. 하지만 노래와 같이 그 한글 가사를 같이 매치시켜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글이지만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 영어의 그 문장의 발음을 한글로 썼지만 처음에는 영어를 몰랐을 경우에는 그냥 읽겠지만 영어의 원어민의 소리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그 한글을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한글을 봤을 때 영어처럼 읽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건 노래 못 부른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가사를 한글로 적어주면 나는 그냥 한글처럼 읽지 나는 노래처럼 못 읽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결국은요. 예. 나는 한글로 적어주면 영어를 나는 한글처럼 읽어서 못해. 이거는, 예, 노래를 나는 한글로 가사를 적어주면 나는 한글처럼 읽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한글로 가사를 적어줘도 반드시 노래면 그건 노래처럼 부르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적어주시면 그게 영어라면 물론 처음 그 상태를 갖고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노래 가사를 갖다 딱 던져주면 한글로 가사 적어주면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한글 가사 갖고는 절대 노래를 부를 수 없구나.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래 못 부르면 이 사람은 음치네. 이런 말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부르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한글로 적어줬지만 당연히 한글처럼 읽는 것은 아직 원어민의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글자하고 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본어의 문자는 4가지나 됩니다. 소리는 한 가지인데 다른 여러 가지 문자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도 일본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라가나, 그 다음에 가타카나,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일본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어가 대단한 건가요? 한자가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다 되죠? 한자는 일본어도 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표기할 수 있고, 중국어도 표기할 수 있고, 그러면 한자가 더 뛰어난 건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자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면서 한글은 오로지 한국어밖에 표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에 제일 좋은 문자가 아니죠. 그건요. 저 밑에 있는 문자인 거지. 어떻게 영어 로마자는 세상에 거의 일본,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로마자로 다 표기했는데 그럼 그게 더 훨씬 더 세상에 더 좋은 문자지. 어떻게 한글이 좋은 문자입니까? 진짜로 한글이 세상의 최고의 문자라고 믿으신다면 한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자 같은 경우도 일본어 표기하고 중국어 표기하고 한국어 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한글은 더 우수한 문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영어, 중국어 다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건요, 몇 사람의 그 잘못된 말을 갖다가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깰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